역전 할머니 맥주는 8,000원이고요. 여기 크라운색 맥주는 13,000원 합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과일 들어가는 가지수가 달라요. 어쨌거나 과일 화채라고 해서 이렇게 신랑이 아마 화채를 좋아했나 봐요. 화채 사려면 과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종로에 가서 머리를 팔아서 동시장 가서 머리 팔아서 뭐 샀어요?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비싼 거 사고, 석유 사고 다 샀는데 어머 제일 중요한 건 안 샀어요. 뭐 오화당이 뭐냐면 오색 사탕이거든. 사탕 뭐니 당만 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그냥 과일 먹으면 그냥 풋풋한 거죠. 짜장면에 장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니. 다 샀는데 하필이면 집에 왔더니 다 샀는데 오화당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색 사탕. 그래서 답답하니까 수박에 자 그러면 이 과일 화채를 만들 때 그릇으로 뭘 쓰느냐면 이렇게 수박을 반 잘라서 요 수박을 반자로 이렇게 파죠. 그러면 원래 팠으니까 이게 수박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배 넣고 감 넣고 석유 넣고 유자 넣고 했는데 세상에 제일 중요한 뭐가 없어? 오화당 즉 오색 사탕. 단맛을 내는 오색 사탕이 없으니까 숟가락만 꽂아놓고 아이고 등신아 아이고 서방님 해주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걸 못 해주다니 아이고 답답해 라고 하는 마음이죠. 결국 주제는 뭐니? 남편을 향한 아내의 애틋한 마음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서방님이라고 1년 실은 1년 차는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오색 사탕 넣고 이러는데 이제 한 30년 차 이렇게 되면 이제 나쁜 새끼 술 먹고 또 늦겠더라 뭐 등장하겠죠. 자 어쨌거나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시조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서방님이 대상입니다. 서방님이 병 세모 들어두는데 쓸 것이 없어. 종로는 종로에 자 저제는 동그라미 칠까요? 저제는 저자를 얘기하고 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씁니다. 저작거리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달래도 동그라미 칠까요? 달래는 머리 가짜머리죠. 가짜머리 좀 이따 더 쓸 수 있어요. 가짜라고 해서 가짜머리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유 사고 이렇게 쭉쭉쭉 열거돼 있죠. 다음에 밑줄 아차차차 잊었구나 의성어입니다. 아차차차 의성어입니다. 잊었구나 오화당도 동그라미 오화당을 잊어버렸구나. 수박도 동그라미니까 배, 감, 유자, 석유, 오화당, 수박 이런 것들은 다 화채에 들어가는 종류들입니다. 숟가락을 꽂아놓고 한숨 개화하느라 왜?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자, 아차차차 잊었구나는 아차차차 잊었구나라는 뜻이고요. 적읍시다. 저제는 금방 했죠. 시작. 그 다음에 달래는 가짜머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채라고 해서 가채 머리채 할 때 채죠. 그렇죠. 가짜 머리카락. 오화당은 오색 사탕. 자, 주요 포인트를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말도 쓰죠. 생활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열거했고 생활용어로 쓰고 있고. 주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애틋한 사랑을 바로 이 시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애틋한 사랑. 재밌죠, 시조? 뭐야, 나만 재밌니? 영상을 촬영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한 번 더 쓰고 싶다 또는 또 듣고 싶다라고 하면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회수 눌러주세요. 조회수 1000이면 뭐 돈 된다며. 1000 되면 뭐 1원인가 막 준다면서. 와, 1원이 어디야? 자, 다 적었나요? 네, 잘 안 보이죠 거기는? 짠짠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볼게요. 요것도 별표, 이어서 별표입니다. 아마 우리 2주차 시험에서 요 시조가 나와서 황당해하고 막 당황스러웠던 애들도 있을 거예요. 취향상 바라보며 별표입니다. 그리고 성산문의 밑줄입니다. 성산문은 우리가 앞에서 유음부 작품 배웠죠. 간밤에 불던 바람이라고 해서 성산문은 사육입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돌아가신 6명의 충신들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산문은 그 사육신 중에 사실은 대표예요. 대표 우두머리. 그러니까 성산문, 유응부, 이계, 박팽년 등등이 사육신인데 성산문이 남긴 시조가 많아요. 그래서 얘들아 성산문 이름 3글자라고 하면 100%야 다 절개갑니다. 이 아저씨는 절개갑에 쓴 적이 없어요. 오직 단종을 보기를 위해서. 그리고 얘들아 절개를 외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작품이 있을 수가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정산문 나오면 무조건 절개가라고 보면 됩니다. 볼게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재미도 하는 것과 비록에 부세일 것인들 그이 따에 나 땅이 중국어처럼 보이죠. 고전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이거 알고 나면 이 시조 되게 좋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처음일까요? 형광펜을 꺼냅니다. 형의 강펜, 형광펜. 이 시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두 군데, 두 출판사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형광펜권에서 제일 먼저 수양산의 형광펜으로 밑줄. 아예 다음으로 이렇게 수양산 형광펜, 앤드 채미 한문까지 포함해서 채미 형광펜으로 밑줄, 앤드 그뉘 할 때 뉘 형광펜으로 밑줄, 뉘 형광펜으로 밑줄. 자, 그럼 형광펜이 3개 나옵니다. 수양산, 채미, 뉘. 요 3가지는 이 시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야.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설명할게요. 이게 수양산입니다. 수양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중국에 있는 산인데 이 수양산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누구? 이 사람 이름이 백이고요. 이 사람 이름이 숙제예요. 너희들 이 사람 싫어하겠다. 숙제, 수학 숙제. 백이라는 사람과 숙제라는 사람은 옛날 중국의 은나라 고진국이라는 곳에 둘이 왕자였어요. 북의 영하 누리고 잘 살았어. 그러다가 구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구가 하듯 전쟁이 났어요. 누가? 주나라의 무왕이 전쟁을 해서 은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주나라 밑에서 벼슬하기 싫다. 뭐 먹기 싫다. 그래서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평생 뭐만 먹었느냐? 고사리만 캐먹은 거예요. 원래 얘들아 채미라는 말의 뜻이 나물 캐는 뜻이거든. 나물 캐다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고사리를 캐먹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그냥 고사리만 평생을 먹었다고 해요. 저 절개가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의 절개는 엄청난 거야. 주나라 모왕이 백이하고 숙제한테 가서 야 내가 벼슬 주고 부귀영화 누리게 할 테니 내 밑에서 와서 일해 라고 했는데 백이 숙제가 너 싫어. 넌 원수야. 난 그냥 수양산에서 고사리나 캐먹을래 하면서 아주 지조 있게 절개 있게 와서 이렇게 절개를 지켰던 이 두 사람을 보고 누가 성상문이 뭐라고 하냐? 한하노라, 한탄한다, 비판한다. 말이 되니? 절개를 지킨 사람들한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백이와 숙제, 너 이제 너희들 너희들 비판해. 왜? 그 이유가 이겁니다. 주려 죽을진다. 채미는 왜 했던 하는 것과 서리법이거든. 굶주려 주려 앞에 굶자로 그냥 굶주려죠. 굶주려 배고파서 굶주려 죽었으면 죽었지 고사리 왜 먹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고사리는 왜 먹어? 왜냐고? 이 고사리 어느 나라 땅에서 난가요? 원수의 땅이 주나라 땅에서 난 거죠. 이제 은나라 게 아니란 말이야. 고사리가 주나라 땅에서 난 이 고사리 그 누구 땅이냐? 고사리가 그 누구 땅에서 난 거야? 주나라 무왕 땅에서 난 거잖아. 그러니 절개 지킨답시고 고사리를 캐먹고 했던 너희들의 행위를 비판한다는 얘기지. 나 같으면 저 고사리 드세요. 안 먹어. 고사리 여기 묻히는 거 안 먹어. 고사리 여기다가 뭐 소고기 안 먹어. 아, 왜요? 원수의 땅에서 난 것을 먹다니. 죽어. 굶어서 죽겠다. 이 강한 의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절개는 요거지만 얘들아 백이야 숙제야 절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이거야. 그만큼 더 큰 절개를 요구하는 거죠. 아울러 절개를 지켰다고 했던 이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를 먹고 살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니? 이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희들은 뭐 주나라가 싫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거기서 난 걸 먹고 생명을 연장을 했으니 너희는 절개라고 볼 수 없어. 나 같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해서 죽었죠. 사육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고사리용 고사가 옛꽃자 이야기 샀자 옛날 이야기에 있는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 굶주려 죽었으면 죽었지 채미 나물 캐면서 고사리를 왜 캐먹었던가. 비록 그것이 푸성키 잡초 그게 잡초라고 한들 그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이던가 라고 반문하는 거야. 누구 땅에서 난 거야? 원수의 땅에서 난 거죠.
자, 이제 빨간색을 들고 여러분들 영상 보는 사람 빨간색 드세요. 형광펜의 수양산, 채미, 그리고 위에 주목합니다. 왜 형광펜이냐? 이건 중위법이에요. 다 그림 다 그렸죠? 중위법이 뭐냐면 의미가 중복되는 거예요. 중위법은 의미가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개로 해석되는 게 중위법이죠. 쌤이 이상쌤이잖아요. 중위법이죠. 그죠? 옛날에 쌤이 투석부 들고 이게 상담실 앞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떤 애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저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이게 상담쌤이 야 그거 이상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 나빴어요. 있잖아. 가다가 이상 없어 해서 이상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거. 중위법은 옛날에 저 예능팀도 들었지만 진짜 중위법 중에 이름 최고봉은 여러 개가 있는데 김양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도 중위법입니다. 쌤 친구인데요. 거제도에서 얘 뭐 할까? 얘 김양식합니다. 싫어해요. 김양식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넷짜 이름이 강도중이에요. 강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야 강도중 네 동생은 절도중이니? 뭐 맨날 이랬던 게 나왔어요.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 야 나 얘는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사이코예요. 이름이 사이코야. 그래서 야 너 이름 미커니? 얘 속을 바꾸지 뭘 이렇게 바꿔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얘들아 쌤이 가르친 이름 중에 최고봉 옛날에 충대를 한 7, 8년 전에 충대를 할 때 얘는 진짜 개명해야 돼요. 국뽕이야 1입니다.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 중위법 1위 애가 상담카드를 썼는데 국뽕이야. 성이 방식 이게 사람 이름이니? 할아버지가 지었다는데 할아버지 어떤 생각으로 왜 떨어들이 지은 거야? 그 외에 태성, 태지 남매도 있었어요. 변도중학교 다니는데 태성, 태지자매 이 둘이가 이름을 안 써가지고 성서들끼리 변태성, 변태지 이런 게 중위법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적 편에서 자 수양산 볼게요. 아까 여기 수양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1. 수양산이라는 산의 이름도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그림에서 그리세요. 아까 했던 그림에서 첫 번째는 산, 두 번째는 바로 누가 떠오르니? 수양산이니까 수양대군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수양대군 이야기를 빗대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양산은 수양산이자 수양대군이고 채미는 뭐니? 고사리를 캐먹고 생존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채미는 1. 그 고사리 이렇게 그림 있죠? 고사리 그림 위에다가 1이라고 하고 먼저 고사리 캐기입니다. 채미는 고사리 캐먹고 사는 거지만 알고 보면 수양대군으로부터 뭘 받아먹어? 벼슬아치들이? 녹봉. 공무원 월급을 녹봉이라고 그래요. 저기 수양대군 밑에서 구차하게 녹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살아남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뉘할 때 뉘는 뉘도 역시 주기적 편인데 첫 번째는 누구니? 주나라죠. 그 누구다? 주나라였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건 누구니? 수양대군의 주나라 왕이지만 얘는 수양대군을 얘기합니다. 그 누구였다? 수양대군의 땅에서 났지 않느냐. 그래서 수양산, 채미, 뉘는 이 시조 나오면 안 빠지고 나오는 1순위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자 중국의 산이니까 수양되고 수양산이 되겠죠. 자, 백이숙제는 충절의 상징입니다. 충절의 상징. 그런데 이게 어떤 학교생들은 충절의 상징이긴 하지만 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 녹봉을 받아먹는 그러니까 수양대군을 따르는 무리로도 봅니다. 그래서 채미, 고사리 캐기, 녹봉 받기 주요 포인트는 바로 고사를 활용해. 이 고사는 절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절개로 활용을 해서 반대로 너희들의 절개를 비판한다. 왜? 너희들은 절개가 정확하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주제는 절개, 절개가 지조가가 됩니다. 요거 많이 나오는 시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조를 배웠으니 다시 2주차 문제를 넘어가서 혹시 못 푼 문제 있으면 다시 풀면 훨씬 잘 풀릴 겁니다. 성산문의 시조 수양산마. 지금 우리들은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다른 우리 같은 학년의 아이들보다 요거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오늘 32편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40편 하니까 40편의 시조를 무기로 갖고 있는 겁니다. 수양산 바람오배라는 시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금방 넘어갈 수 있겠네요. 10년을 정령. 송수는 원래 영의정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면왕정가 같은 그런 작품도 썼고요. 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나왔네요. 무슨 친화? 자연 친화. 자, 산수, 강호, 강산, 청풍, 명월, 백구 이런 거 나오면 다 자연 친화라고 했어요. 청풍 한 칸 맡겨놓고 강산도 나왔네요.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그럼 볼게요. 자, 10년 동안 내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초가집인데 몇 칸짜리야? 3칸짜리 집을 장만했어요. 여기 누구 살아요? 나 하나 살아요. 나 한 칸. 그 다음에 누구? 달 살아요. 또 누구? 청풍. 맑은 바람하고 같이 살아요. 나도 살고 달도 살고 청풍도 한 군데서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죠. 하나가 일체가 됐으니까. 근데 강하고 산은 강과 산은 너무 넓잖아. 그래서 뭐니 이렇게 병풍처럼 옆에 이렇게 둘러두고 보리라 라는 시조. 자연 친화의 시조입니다. 그런 거 없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칠 것 같으면 초려삼간 동그라미고요. 나 동그라미, 달 동그라미, 청풍 동그라미, 강산 동그라미. 끝. 다시 초려삼간, 나, 달, 청풍, 강산. 5개 자연친화 얘기하는 거. 또 볼게요. 자, 시을 3칸짜리 초가지면 초려 삼간이죠. 초려 삼간. 오늘 뭐 시절은 바로 끝날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 잠깐 할게요. 얘들아, 간할 때 이 간이 건물의 채 또는 방의 수를 얘기하거든. 혹시 너희들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보통 보면 사랑채 있고 행랑채 있고 뭐 별채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 일반 사대부들은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사대부들은 집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었을까? 몇 채까지 지을 수 있었을까? 뭐지? 9채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건물을 이 내 집이잖아. 내 집에 사랑채, 행랑채, 뭐 별채 뭐 해서 해서 9개밖에 못 짓. 외양간 포함해서 소 있는 외양간 포함해서. 그리고 그 하인들 있는 하인들이 묵는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9개밖에 못 짓죠. 못 지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안동 김씨 고택 뭐 그리고 어디 민속마 이렇게 가잖아. 그럼 누구네 집이래. 보면 많아봐야 9개입니다. 만약에 1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득득득득 말터 가서 죄인 누구는 나가서 영무의 칼을 받아라 이럽니다. 왜? 10개는 지을 수가 없어요. 10개는 누구만 지을 수 있는데? 임금만 지을 수 있어요. 왕만 10채부터 몇 채까지? 99채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궁궐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고전시가에서 궁궐할 때 구가 중복됐죠. 그래서 들어봤니? 구중궁궐이라는 말 들어봤니? 왜 그러냐면 99개가 있는 99개 건물이 있는 궁궐이니까 못 찾는 거야. 너무 뭐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뭐 무슨 막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다 그러면 거기에 금정전 있고 뭐 있고 99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10채부터 9채까지 지을 수 있는데 어디 사대부가 아무리 영의정이라고 해도 얘가 11채 딱 짓잖아. 그러면 사단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1채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왕은 또 왜 99채밖에 못 지어? 황제 있잖아. 황제.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천자. 황제 있잖아. 황제. 중국 황제만이 100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야, 이제 숫자가 3개죠. 3자리 숫자 100채 지을 수 있어. 와, 근데 봐봐. 황제도 999채까지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 베이징 놀러 갔는데 자금성이다. 엄청 크거든요. 그 막 가이드 안 따라가면 막 미화되고 이러잖아. 근데 황제조차도 999채까지밖에 못 지어요. 왜? 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 누구니?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굴까? 옥황상제야. 저기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옥황상제만이 전체를 지을 수 있어요. 전체부터 몇 채까지?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거 무한대 표시 맞니? 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죠. 만약에 황제가 1001채를 딱 지었다. 그러면 벼락.